자,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으로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바짝 내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 불법 자금 문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2021년 4월 말로 한번 가보시죠. 전당대회는 2021년 5월 2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에 통화니까 전당대회 아주 직전에 통화에서 이정근, 강랭우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정근 부총장이 강랭우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송영길이 레구가, 여기서 레구는 강랭우 씨입니다. 레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에게 묻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보도고요. 이정근 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예, 맞습니다. 송영길과 저러한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정근이 강랭우 씨한테 4월 말에 2021년 송영길이 레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에게 묻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송영길 당시 후보도 돈이 오고 가고 있는 그 정황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그간에 몇 번 우리가 들려드렸던 녹취 파일에도 송영길, 송 이런 단어가 등장하곤 했죠.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근데 오늘 이성만은 여기 살림을 누가 사냐? 그건 내가 산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우리 이정근 위원장을 주고 갈게.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이러더라고. 들어온 걸 대략적으로 저 송한테는 한번 살짝 얘기해 줘야지. 아, 그 조금 모아지면 얘기하지. 야, 100만 원 들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 아니 그렇.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얘기는 이 당시에 4월 말에 이정근 씨가 강랭우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이러한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송 전 대표는 이정근의 개인 일탈이다.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국면 반전을 위한 검찰의 정치 행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문제는 송영길 저는요 모르는 사안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송영길 대표의 저 입장 동의가 되시는지요? 아니, 저는 물론 동의가 안 되고 저만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마 저런 녹취록을 들은 그런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그냥 민주당의 전직 대표였던 거물 정치인 하나가 검찰 수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그런 상황이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명까지 달린 사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첫 번째로 무엇보다 그 민주당 의원들, 현직 의원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원외지구당 위원장 수십 명이 지금 연루된 것으로 그런 어떤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의 그것도 굉장히 주류 세력들이에요. 친명계도 포함됐다 하고 그러니까 당의 주류 세력들이 다 부패하고 썩었구나라는 식의 어떤 비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이번 사안이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회적 정의, 약자, 인권 뭐 이런 것들을 입만 열면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으로 상징되는 어떤 특권 그리고 박원순 등으로 상징되는 성추행 아하. 그리고 이상직으로 상징되는 부패 더구나 이번에 어떤 당 전체가 연루된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민주당이 근본적인 어떤 존립의 어떤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한테는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친명계 핵심, 또 이재명의 친구, 또 7인의 멤버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요. 돈봉투 살포 사건 의혹 이후에 정성호 의원이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송 대표 본인은 저는 뭐 알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대 실체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무슨 관여하고 보고받고 할 시간이 제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국민들 전체적으로는 뭐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대개 실무자들의 뭐 차비, 뭐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뭐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구체적인 금액 같은 걸 알고 그런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다고 송 대표가 그걸 뭐 용인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성호 의원 주장의 취지는 크게 두 점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송영길 대표는 돈봉투가 오고 가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돈봉투가 뭐 오고 갔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기름값, 식대 뭐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복귀양 위원장께서는 정성호 의원은 송 대표가 몰랐을 것이다라는 저 주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리 우리가 뭐 확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동안 정당 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낸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돈을 선거판에서 몰아냈다, 없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인데, 여전히 정당 내에서는 그러한 것이 일부 관행적으로 남아 있구나라는 걱정을 우리 국민들이 하시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이 사건을 보고 있고, 과거에 그 2008년 즈음에 박기태 그 당대표 선거 때 나왔던 이런 돈봉투 의혹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이후에 유죄가 확정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빨리 이 사건의 진상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당 내에서 경선이라든지 선거를 하면서 일부분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쓸 수 없었던 그런 비용들,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의 밥값이라든지 어디 출장 가게 되면 어떤 뭐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무로 쓸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간의 오랜 정치 경험을 볼 때 그런 용도로 쓴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그런 용도라면 당시의 후보가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건이 저는 그저 민주당을 비판하는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아니 왜 시점에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때 나오느냐, 그리고 검찰이 언론에 흘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부분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정쟁으로 가게 되면 정치개혁이 안 되다 보니 저는 정치개혁의 어떤 계기로 이 문제를 좀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정성호 의원은 김연아 의원님,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현역 의원 한 사람한테 한 300만 원 해서 의원들한테 6천만 원 정도가 뿌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은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군요. 300만 원, 200만 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봉투가 건네졌다는 이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마치 300만 원, 뭐 식대, 차비 뭐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는 정성호 의원의 인식이 좀 안타깝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놀랐는데요. 첫째는 정성호 의원도 송영길 의원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전화 통화하신 것 같지 않아요. 확인해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정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을 것이다라고 해서 일종의 좀 감싸기를 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금액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렇게 클 수는 있지만 이게 큰 돈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차비고 식대였다면은 왜 현금으로 줬을까요? 은행으로 보냈어야죠. 당당하게. 그리고 차비, 식대면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받은 의원들 다 영수증 지금 증빙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런 용도였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게 진짜 차비고 식대였으면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어야 정상이다. 예, 그렇고 일단 저는 이게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판도라의 상자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또 거기에다가 지금 노트도 있다고 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 녹취록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상황을 지금 부가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녹취록이 3만 개였고 3만 개. 그중에서 유의미한 게 지금 2,000개니 3,000개니 합니다. 하하. 단순히 어떤 통화의 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잘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조각의 퍼즐처럼 다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틈바구니를 피해서 누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안다 모른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변명할 거냐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글쎄요. 뻔뻔스럽지만 좀 기대가 됩니다만 예. 모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